병원에선 연골 다 달았다고 했는데요. 약도 안 먹고 주사도 안 맞고 지금은 계단도 올라가요. 어떻게 했을까요? 진통제 없인 못 걷던 70대가 딱 이것만 바꿨더니 지금은 통증 없이 하루 만보 걷습니다. 무릎 아파서 걷기도 힘드셨죠? 약도 주사도 없이 통증 줄인 진짜 사례 지금부터 보여드릴게요. 당신의 무릎은 괜찮으세요? 약 없이 무릎 관절염 극복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약 없이 무릎 관절염 극복한 사람들 실제 사례로 확인하세요. 병원에서는 연골 다 달았다고 약 먹고 주사 맞아야 한다고 말하지만 정말 그 방법밖에 없을까요? 무릎 퇴행성 관절염을 약 없이 관리하고 통증을 잡은 사람들 실제로 있습니다. 오늘은 그 사람들의 진짜 이야기와 함께 약 없이 어떻게 무릎을 살렸는지 알려드릴게요. 지금 무릎 때문에 힘드신 분들 이 영상 꼭 끝까지 보세요. 온 가족 건강을 위해 건강의 여신 2번 클릭해주세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퇴행성 관절염 이해하기. 무릎은 매일 걷고 앉고 서는데 쓰이는 관절이고 연골이 닳으면 뼈끼리 부딪히면서 통증이 생기고 특히 계단 오르내리기나 앉았다 일어날 때 더 아프죠. 문제는 대부분이 약과 주사에 의존하는데 그건 잠깐 통증만 잡는 거지 근본적인 해결은 안 돼요. 무릎은 사용을 멈추는 게 아니라 제대로 써야 좋아지고 관리 방법을 알면 충분히 통증을 줄일 수 있어요. 오늘은 약도 주사도 없이 무릎이 다시 좋아진 사람들의 실제 이야기를 보여드릴게요. 사례 1. 진통제 끊고 운동으로 버틴 여성. 무릎이 너무 아파서 하루에도 10번씩 진통제를 먹던 분이 있었어요. 그런데 약을 먹어도 잠깐뿐이고 어느 날 무릎이 터질 것 같은 느낌에 겁이 나서 약을 딱 끊고 운동을 시작했어요. 의자에 앉아서 다리 펴기부터 시작했고 처음엔 3분도 힘들었지만 포기하지 않고 매일 반복했고 결국 시장도 다녀오고 계단도 오를 수 있게 됐어요. 그분은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나를 살렸다고. 사례 2. 주사 대신 식단 바꾼 남성. 병원에서는 주사 맞으라고 했는데 며칠 지나면 다시 아파져서 결국 식단을 바꾸기로 했고 밀가루 튀김 줄이고 생강차 브로콜리 고등어 챙겨 먹었고 체중이 줄면서 무릎이 가벼워졌고 통증이 점점 줄어들었고 지금은 걷는 게 즐겁다고 해요. 특별한 약 하나 없이 식단 관리만으로 변화가 온 거예요. 사례 3. 부부가 함께 걷기로 결정. 무릎이 아픈 부부가 있었는데 둘이 같이 걷기 시작했어요. 혼자 하면 빠지기 쉬운데 같이 하니까 꾸준히 하게 되고 처음엔 아파도 참으며 천천히 시작했고 지금은 매일 걷는 게 일상이고 통증이 확 줄었다고 해요. 이분들은 운동의 효과는 꾸준함에 있다고 말해요. 사례 4. 스트레스 줄이니 무릎도 편해짐. 잠도 못 자고 스트레스로 온몸이 아프던 분이 있었어요. 관절도 그렇고 마음도 무너졌는데 우연히 명상을 접하고 매일 10분씩 눈 감고 호흡하면서 감정 정리하면서 몸도 마음도 편안해졌고 이상하게 무릎 통증도 줄었어요. 정신적인 스트레스도 관절에 영향을 준다는 걸 느낀 거죠. 전문가 코멘트 요약. 근육은 무릎을 보호하는 자연 보호대예요. 무릎 연골이 닳았다고 운동을 멈추면 오히려 더 약해지고 통증이 심해지고요. 올바른 운동은 통증을 줄이고 관절을 안정시켜요. 식단과 수면도 무릎 건강에 큰 영향을 주고 결국 관절 건강은 생활 습관에서 결정돼요. 약은 통증을 가릴 뿐이고 진짜 치료는 내 몸이 스스로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관리법 실천 팁 정리. 의자에 앉은 상태에서 다리 천천히 들어올리는 동작. 벽에 기대서 앉기. 종아리 마사지나 폼롤러로 주변 근육 풀어주기. 밀가루 설탕 튀김 줄이고 채소 생선 항산화 식품 늘리기. 체중 현재보다 5%만 줄여도 무릎에 큰 변화 생김. 스트레스 줄이기 위해 명상이나 산책 등으로 감정 조절. 이렇게 하나하나 바꿔가면 무릎은 반응합니다. 지금 너무 아파서 아무것도 못할 것 같아도 정말 작은 것부터 시작해보세요. 숨 한 번 깊게 쉬고 의자에 앉아서 다리 한 번만 들어보세요. 그게 변화의 시작이 될 수 있어요. 당신의 무릎은 아직 포기하지 않았고 몸은 정직하게 반응해요. 어떤 약도 대신할 수 없는 건 내 몸을 믿고 꾸준히 돌보는 마음입니다. 댓글에서 자주 나오는 질문 중 하나는 통증이 심한 날은 운동 안 해도 되나요인데요.
그럴 땐 강도 낮은 스트레칭만 해도 좋아요. 그리고 연골이 닳았다고 해서 끝난 거 아니에요. 통증을 줄이고 다시 걷는 것까지는 충분히 가능해요. 혹시 여러분도 무릎 통증 관리하고 계신 방법 있다면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다른 분들께도 큰 도움이 될 거예요. 무릎은 한번 상하면 끝이라는 말 많이 듣지만 사실은 관리하기 나름이고 생활 습관만 바꿔도 통증이 줄고 삶의 질이 달라질 수 있어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건강한 무릎을 위한 습관 함께 만들어가요. 건강의 여신은 늘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감사합니다. 무릎 통증, 이렇게 하면 줄어듭니다. 약 에노, 주사 에노. 그리고 중요한 게 하나 더 있어요. 무릎이 좋아지려면 이것만은 꼭 피해야 한다는 행동들이 있거든요. 이걸 모르면 운동을 해도 오히려 무릎이 더 아플 수도 있어요. 오늘은 무릎 퇴행성 관절염에 절대 하면 안 되는 습관과 진짜 도움되는 대체 운동, 그리고 사람들이 자주 묻는 관리법 실수까지 전부 알려드릴게요. 무릎을 더 망가뜨리는 행동들. 첫 번째는 무릎 꺾이는 자세로 오래 앉기예요. 특히 쪼그려 앉기, 양반다리 오래 하기, 방바닥 생활, 이거 정말 무릎에 안 좋아요. 이 자세가 반복되면 연골이 더 빨리 닳고 염증도 잘 생기니까. 가능하면 의자 생활로 바꾸고 무릎 각도 90도 유지해주는 게 좋아요. 두 번째는 갑작스럽게 운동 강도 올리는 거예요. 처음엔 의욕 넘치다가 하루 만에 계단 10번 오르고 런지 하고 나서 무릎 부어오르고 그 다음 날부터 운동 끊는 경우 진짜 많거든요. 항상 천천히 점진적으로 늘리는 게 핵심이에요. 세 번째는 아프다고 계속 안 움직이는 거예요. 통증이 있다고 계속 안 쓰면 무릎 근육은 더 약해지고 걷기조차 힘들어져요. 통증이 줄어드는 선까지는 움직이는 게 무조건 도움이 돼요. 무릎이 좋아지는 대체 운동들. 그럼 뭐부터 하면 좋을까 고민되시죠? 걷기가 무리라면 수건 하나만 있으면 집에서도 할 수 있는 무릎 운동이 있어요. 예를 들어 의자에 앉아서 수건을 무릎 아래에 끼우고 무릎으로 수건을 꾹 누르면서 5초간 유지하고 천천히 풀고 다시 누르고. 이 동작은 무릎에 하중 거의 없이 허벅지 근육을 단단하게 만들어주는 동작이에요. 또 누워서 한쪽 다리만 천천히 들어올리는 동작도 있어요. 허리 안 아프게 바닥에 등을 붙이고 한쪽 다리만 쭉 펴서 들어올리는 식으로 하면 복부와 허벅지 같이 자극되면서 무릎도 안정적으로 잡히게 돼요. 이런 동작들을 하루 5분씩만 해도 무릎 통증이 줄어들 수 있어요. 사람들이 자주 하는 질문과 관리 실수. 가장 많은 질문 중 하나가 걸으면 무릎 더 나빠지는 거 아닌가요? 인데요. 정답은 어떻게 걷느냐에 달렸어요. 딱딱한 아스팔트 오래 걷기 무릎에 안 좋고 쿠션 없는 신발 신는 것도 부담 커요. 신발 밑창 부드럽고 충격 흡수 잘 되는 운동화로 바꾸고 속도도 너무 빠르지 않게 일정한 리듬 유지하면서 걷는 게 좋아요. 그리고 무릎 보호대 계속 착용하면 괜찮냐는 질문도 많은데 너무 오래 착용하면 오히려 주변 근육이 약해져서 나중에 더 불안정해질 수 있어요. 운동할 때나 장시간 외출할 때만 착용하고 평소엔 근육이 스스로 무릎을 잡아줄 수 있도록 만드는 게 중요해요. 무릎은 잘 쓰면 오래 가고 잘못 쓰면 빠르게 망가지는 부위예요. 아픈데 참고 무리하면 안 되지만 움직이지 않으면 더 망가지니까 지금 할 수 있는 작은 습관부터 하나씩 바꾸는 게 중요해요. 식단, 체중 관리, 운동, 수면, 스트레스, 이 모든 게 다 연결돼 있고 한 번에 다 바꾸기보다 지금 할 수 있는 것부터 천천히 시작하면 충분히 좋아질 수 있어요. 무릎 통증은 하루아침에 좋아지지 않지만 매일 조금씩만 움직여도 분명히 몸은 반응해요. 이건 직접 해본 사람만 알아요. 그리고 무릎 건강을 지키는 또 하나의 핵심은 잘 먹는 것이에요. 다음 영상에서는 관절에 좋은 진짜 음식과 피해야 할 식재료, 무릎 통증 잡는 영양소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그러니까 다음 편도 꼭 보러 와주세요. 건강의 여신은 여러분 곁에 있고 여러분이 포기하지 않는 한 무릎도 포기하지 않아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무릎 관절염 잡는 음식과 피해야 할 식재료 총정리. 무릎 관리는 운동만큼이나 식단이 정말 중요해요. 근데 관절에 좋다는 음식 진짜 많은데
막상 뭘 먹어야 하고 뭘 피해야 하는지 잘 모르겠다는 분들 많으시더라고요. 오늘은 무릎에 좋은 음식과 영양소는 뭔지, 반대로 통증을 악화시키는 식재료는 뭔지, 그리고 관절염에 실제로 도움 준 식단 구성까지 전부 알려드릴게요. 관절에 좋은 대표 음식들. 첫 번째는 등푸른 생선이에요. 고등어, 연어, 정어리 같은 생선에는 오메가3가 풍부해서 염증을 줄여주는데 정말 효과 있어요. 주 23회 꾸준히 먹으면 관절염 통증이 확실히 줄었다는 사람들 많고요. 두 번째는 브로콜리예요. 브로콜리는 항산화 성분과 유황 화합물이 풍부해서 연골을 보호해주는 작용이 있고 생으로 먹거나 가볍게 데쳐 먹는 게 좋아요. 세 번째는 생강이에요. 생강은 먹는 소염제라고 불릴 만큼 항염 효과가 뛰어나고 꾸준히 섭취하면 약 없이 통증 줄이는 데 도움돼요. 생강차로 마시거나 음식에 갈아 넣어서 활용하면 좋아요. 그 외에도 마늘, 호두, 케일, 시금치, 가지, 블루베리 같은 식품들도 항염과 항산화 효과가 있어서 관절 보호에 도움이 돼요. 피해야 할 식재료들. 첫 번째는 설탕이에요. 당분 섭취가 많아지면 몸에 염증 반응이 증가하고 무릎 통증이 더 심해질 수 있어요. 빵, 과자, 아이스크림, 단 음료 줄이는 게 핵심이에요. 두 번째는 튀김류. 기름에 한번 튀긴 음식은 산화지방이 관절을 공격하고 체중도 늘게 만들고 관절에 이중으로 부담을 줘요. 세 번째는 흰 밀가루 음식. 흰쌀, 흰빵, 흰면처럼 정제된 탄수화물은 혈당을 급격히 올리고 염증 반응을 키우기 때문에 피하는 게 좋아요. 네 번째는 가공육. 햄, 소시지, 베이컨에는 포화 지방과 나트륨이 많고 염증 유발 성분도 들어있어서 관절이 예민한 분들은 피해야 해요. 관절에 좋은 식단 구성 팁. 아침엔 따뜻한 생강차에 삶은 달걀 1개와 바나나나 사과같이 당 지수가 낮은 과일. 점심은 현미밥에 구운 고등어와 데친 브로콜리, 김치 대신 나물 위주. 저녁은 두부 샐러드나 삶은 닭가슴살에 방울토마토나 삶은 채소같이 소화 잘 되는 음식. 하루에 물 68잔 충분히 마시고 과식은 피하고 천천히 꼭꼭 씹는 것도 무릎 건강에 연결돼요. 과체중은 무릎 압박으로 바로 이어지니까 체중 조절까지 고려한 식단이면 훨씬 효과가 좋아요. 무릎에 도움되는 영양소들. 오메가3는 염증 줄이는 대표 성분이고 글루코사민과 콘드로이틴은 연골을 보호하는 데 도움돼요. 칼슘과 비타민 D는 뼈 건강뿐 아니라 무릎의 안정성을 높여주고 비타민C는 연골을 형성하는 데 꼭 필요한 성분이라서 식사나 영양제로 함께 챙기면 좋아요. 영양제는 하나만 딱 고르는 것보다 식사로 기본을 잡고 부족한 걸 보충한다는 느낌으로 선택하는 게 중요해요. 사람들이 자주 묻는 질문. 콜라겐 먹으면 무릎에 좋나요? 이 질문 정말 많아요. 콜라겐은 피부뿐 아니라 관절 구성에도 일부 작용하지만 단독으로 효과 보긴 어렵고 비타민C랑 같이 먹는 게 흡수에 도움이 돼요. 하지만 식단이 기본이 돼야지 콜라겐만 믿으면 안 돼요. 또 하나는 무릎에 좋은 음식만 먹으면 운동 안 해도 되냐는 질문인데 정답은 식단이 50, 운동이 50 둘 다 같이 가야 효과가 제대로 나타납니다. 무릎은 먹는 것부터 바꾸면 통증이 확실히 줄 수 있어요. 염증을 줄이고 근육을 살리는 음식으로 식단을 바꾸면 약을 끊고도 관리가 가능하고 피해야 할 음식만 줄여도 무릎이 한결 덜 아프다는 사람들 정말 많아요. 하루 3끼 모두 바꾸는 게 부담스럽다면 하루 한 끼만이라도 무릎 맞춤 식단으로 바꿔보세요. 몸이 가볍고 무릎도 편안해지는 게 느껴질 거예요. 지금까지 무릎에 좋은 음식과 피해야 할 식재료 정리해봤고 이제 식단, 운동 습관까지 다 알게 됐으면 이제 진짜 중요한 건 꾸준히 하는 힘이에요. 다음 영상에서는 무릎 건강을 지키기 위한 일주일 루틴표를 어떻게 만들고 유지할 수 있는지 초보자도 실패 없이 따라할 수 있는 실전 계획표 알려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다음 편도 꼭 보러 와주세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두시면 건강의 여신이 바로 찾아갑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무릎 건강 루틴표 이렇게 짜면 실패 없습니다. 음식과 영양소만 잘 챙겨도 무릎 통증이 확실히 줄 수 있다는 거 전편에서 확인하셨을 텐데요. 이제 진짜 중요한 건 꾸준히 실천하는 힘이에요.
아무리 좋은 정보도 하루 이틀 하고 끝나면 효과 없죠. 그래서 오늘은 무릎 건강을 지키기 위한 실전 루틴표. 누구나 따라할 수 있게 아침, 점심, 저녁 시간대별로 딱 정리해 드릴게요. 종이 꺼내 놓으셔도 좋고요. 바로 캡처해서 따라만 하셔도 됩니다. 무릎 건강 루틴표 핵심 원칙. 루틴표에서 가장 중요한 건 무조건 복잡하지 않아야 하고요. 처음부터 완벽하려고 하지 않아야 해요. 하루 3번만 움직이고 3가지만 먹고 3가지만 조심하는 구조면 충분해요. 딱 3박자면 됩니다. 움직임, 식사 관리. 이 3가지가 매일 반복되면 무릎은 반드시 반응해요. 아침 루틴 무릎을 깨우는 시간. 일어나서 바로 걷지 말고 앉은 상태에서 무릎 스트레칭 2분. 다리를 앞으로 쭉 펴서 발끝 당기기 밀기 반복. 의자에 앉아서 무릎에 힘주고 다리 들어 올리기 10회. 그리고 따뜻한 물 한 잔 마시고 생강차 또는 미지근한 물에 레몬 한 조각 넣어서 마시면 관절이 부드럽게 깨어나요. 아침 식사는 현미죽이나 삶은 달걀과 과일 한 조각 정도. 너무 무겁지 않게 먹는 게 핵심이에요. 점심 루틴 무릎에 영양을 채우는 시간. 점심 식사는 오메가3 들어간 생선이나 두부 단백질 위주. 밥은 흰쌀 말고 현미나 잡곡 위주. 반찬은 나물, 브로콜리, 고구마 같이 항염식품으로 구성. 식사 후 바로 앉아있지 말고 집안을 천천히 5분만 걷기. 소화도 되고 무릎에도 좋아요. 앉을 때는 무릎이 너무 꺾이지 않도록 의자 선택도 신경 써야 하고요. 가장 좋은 자세는 무릎이 90도보다 약간 펴진 상태. 저녁 루틴 무릎을 편안하게 만드는 시간. 저녁엔 무릎에 자극 덜 가는 음식으로 구성. 삶은 채소에 단백질은 닭가슴살이나 계란 2개 정도. 칼슘 챙기고 싶으면 멸치나 두유도 좋아요. 식사 후에는 다리 올려놓고 폼롤러나 수건으로 종아리 풀어주기. 무릎이 아프다고 바로 누우면 순환이 안 돼서 더 불편할 수 있어요. 가볍게 좌우 다리 돌려주면서 관절 주변 순환 유지. 잠자기 전에는 조용한 명상이나 심호흡으로 스트레스 완화. 이것까지 해주면 무릎이 다음날 더 가볍게 느껴집니다. 루틴 지속 팁. 처음엔 하루 3타임 다 지키기 어려우면 딱 한 가지만 먼저 해보는 것도 좋아요. 예를 들어 아침 스트레칭만 일주일간 해보기. 그게 익숙해지면 점심 걷기까지 추가. 그 다음 주엔 저녁 식단 조절. 이렇게 조금씩 쌓아가면 몸이 부담 없이 따라오고 무릎에도 무리가 없어요. 루틴은 작게 시작해서 오래 가는 게 답이에요. 사람들이 자주 묻는 질문. 일이 바빠서 식단도 운동도 못 챙기는데 어쩌죠? 라는 질문 정말 많아요. 그럴 땐 하나만 유지하기 전략이 가장 좋아요. 아무리 바빠도 생강차 한 잔 정도는 가능하고 의자에 앉아서 다리 한 번 드는 것도 1분이면 되죠. 바쁜 날일수록 작은 루틴 한 개라도 지키는 게 관절 퇴화를 막는 핵심 포인트예요. 또 하나, 무릎이 아픈 날은 루틴 쉬어도 되나요? 그럴 땐 루틴을 쉬는 게 아니라 강도를 낮춰서 유지하는 거예요. 평소보다 적은 횟수로 해도 몸은 리듬을 유지하려고 해요. 끊기지 않게 흐름만 유지하면 됩니다. 루틴표 요약 정리. 아침 스트레칭, 따뜻한 물, 가벼운 식사. 점심 항염식단 5분 걷기. 저녁 순한 음식, 다리 올리고 마사지, 스트레스 완화. 못 지켜도 좋으니까 안 끊기게 이어가기. 한 가지만 하더라도 꾸준히가 중요. 이렇게만 해도 무릎이 훨씬 편해질 거고 병원 갈 일도 줄어들 거예요. 이제 루틴까지 완성했으면 진짜 무릎 건강은 생활 속에서 어떻게 습관화하느냐에 달려 있어요. 그래서 다음 편에서는 실제 60대 분들이 어떻게 무릎 루틴을 3개월 이상 유지했는지, 그리고 성공한 사람들의 생활 패턴을 직접 보여드릴 거예요. 다음 편 놓치지 마시고 꼭 함께 봐주세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두시면 건강의 여신이 바로 찾아갑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60대 이상 무릎 루틴 실천한 사람들의 진짜 변화. 루틴표를 머릿속으로만 알고 있으면 절대 몸이 안 바뀌죠. 그래서 이번엔 진짜 실천한 분들의 이야기를 가져왔어요. 무릎 아파서 걷기도 힘들었던 분이 루틴 하나씩 쌓으면서 어떻게 회복됐는지, 60대 이상 분들이 실제로 3개월 동안 어떤 루틴을 어떻게 지켰고 그 결과 무릎 상태가 어떻게 달라졌는지 지금부터 보여드릴게요.
사례 1. 68세 여성, 진통제 끊고 계단 올라간 이야기. 처음에는 하루 3번 진통제를 꼭 챙겨 먹어야 했고, 시장 갈 땐 꼭 누가 부축해야 했던 분이었어요. 아침에 다리 펴는 스트레칭 하나만 일주일 하고 나서 조금 자신이 붙었고, 그 다음엔 점심마다 집안 한 바퀴 걷기 추가했고, 세 번째 주부터는 저녁 식단까지 바꿨어요. 딱 3가지만 3개월 했는데 진통제 거의 안 먹고, 계단도 쉬지 않고 오르내릴 수 있게 됐고, 본인은 나는 그냥 따라만 했는데 무릎이 내 편이 됐다고 말하셨어요. 사례 2. 72세 남성, 생활습관 바꾸고 통증 사라진 이야기. 무릎이 아프기 시작한 지 5년 넘었고, 병원에서도 주사 권유받았지만 매번 맞기 싫어서 미뤘고, 그러다 유튜브 영상 보고 따라하기 시작했어요. 아침마다 따뜻한 물에 생강 한 조각 넣어 마시고, 오후엔 의자에 앉아서 다리 들어 올리기, 저녁엔 걷는 대신 TV 보면서 다리 들어 올리고 종아리 마사지. 그렇게 3개월 루틴만 지켰는데, 지금은 비 오는 날에도 통증 거의 없고, 오히려 지금이 무릎 제일 편하다는 말을 할 정도로 달라졌어요. 사례 3. 66세 부부 같이 해서 성공한 루틴. 처음엔 남편 혼자 무릎 통증 심했고 아내가 챙겨주다가 둘이 같이 하자고 해서 걷기 루틴부터 시작. 비 오는 날엔 실내에서 제자리 걷기 하고 스트레칭 같이 하고, 저녁 식단도 둘이 같이 바꿨고 아예 생활 리듬 자체를 같이 만들었어요. 남편은 한 달 만에 통증이 줄고, 아내는 체중이 줄면서 관절이 더 편해졌고, 지금은 매일 아침 30분 걷기와 저녁 마무리 스트레칭을 평생 습관처럼 하고 있어요. 이 부부는 같이 하니까 지치지 않고 재미도 생겼다고 해요. 성공 사례들의 공통점. 전부 공통적으로 처음부터 무리하지 않았고, 딱 한 가지 동작, 딱 한 끼 식단, 딱 하루 5분. 그거 하나만 지키는 걸로 시작했고, 무릎이 버틸 수 있을 만큼만 루틴을 쌓았고, 포기하지 않았고 매일 흐름만 이어갔어요. 그 결과 병원 갈 일이 줄고 진통제 끊고 계단 오르고, 무릎이 더 이상 두렵지 않다고 말해요. 자주 나오는 질문. 지금 70대인데 시작해도 늦지 않았나요? 라는 질문 정말 많아요. 답은 절대 안 늦어요. 지금 시작한 분들도 변화가 왔고, 오히려 지금이 가장 빠른 시기예요. 그리고 혼자 하려니까 작심삼일이에요 라는 분들. 그럴 땐 가족이랑 같이 하거나 이 영상 틀어놓고 따라하면 돼요. 혼자 시작하는 것도 의미 있고, 혼자라도 하루 3분만 지키면 충분히 변화 올 수 있어요. 실전 루틴 유지 팁 요약. 딱 하나부터 시작하기. 시간 정하지 말고 상황에 맞춰 하기. 아프면 멈추는 게 아니라 강도만 조절해서 계속하기. 안 되는 날도 흐름만 유지하기. 결과보단 지속에 집중하기. 이 5가지만 기억하면 누구든지 루틴 만들 수 있어요. 이제 실제 사례까지 보셨으니까, 이제 진짜 필요한 건 당신만의 루틴을 오늘부터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루틴 만들다가 제일 많이 실패하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통증이 오는 날을 못 버티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음 편에서는 무릎 통증이 심할 때 루틴을 어떻게 조절하면 되는지, 통증 있는 날 전용 루틴과 대처법 알려드릴 거니까 다음 편도 꼭 챙겨보세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두시면 건강의 여신이 놓치지 않고 알려드립니다. 오늘도 끝까지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무릎 통증 심한 날엔 이렇게 하세요. 루틴 조절법 정리. 지금까지 루틴을 잘 따라오신 분들도 갑자기 무릎 통증이 심해지는 날엔 오늘은 쉬어야 하나요? 운동 멈춰야 하나요? 고민되시죠? 잘못 쉬면 무릎은 더 굳고 잘못 움직이면 더 악화되니까, 오늘은 무릎이 아픈 날을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통증 있는 날 전용 루틴 조절법을 알려드릴게요. 이거 하나 알아두면 무릎 아픈 날에도 끊기지 않고 관리 이어갈 수 있어요. 아픈 날 피해야 할 행동. 첫 번째는 그냥 누워서 하루 종일 안 움직이는 거예요. 통증이 있다고 완전히 가만히 있으면 관절이 더 굳고 혈액순환이 안 돼서 다음날 통증이 더 심해져요. 완전히 쉬는 게 아니라 아프지 않은 범위 안에서 가볍게 움직이는 게 핵심이에요. 두 번째는 무릎을 억지로 꺾거나 무리하게 스트레칭하는 거예요. 통증이 있는데도 평소 루틴을 똑같이 하려다가 오히려 악화되는 경우 많아요.
이럴 땐 강도를 낮추거나 횟수를 줄여서 줄이는 건 괜찮지만 끊는 건 안 된다는 원칙이 필요해요. 세 번째는 진통제로만 버티는 거예요. 약에만 의존하면 오히려 무릎 사용이 더 둔감해지고 회복이 늦어져요. 움직임과 순환 중심으로 대처하는 게 진짜 해결책이에요. 통증 있는 날 전용 루틴. 아침에는 일어나자마자 바로 일어나지 말고 침대에 앉은 상태에서 발목 돌리기, 무릎 구부렸다 펴기만 천천히 반복. 관절에 피가 돌도록 만드는 게 먼저예요. 앉아서 하는 운동으로 바꿔야 하고요. 예를 들어 의자에 앉아서 무릎을 완전히 펴지 않고 반쯤만 들어 올리는 동작. 팔로 허벅지를 살짝 받쳐주면서 통증을 줄이는 방법도 좋아요. 걷기는 가능한 분만 실내에서 짧게. 아예 못 걷겠다면 발끝만 까딱까딱 하면서 발목 펌프 운동만 해도 충분해요. 이게 혈액순환을 도와주고 붓기와 열감을 줄이는데 효과적이에요. 온찜질과 냉찜질 구간 구분하기. 통증이 심하고 붓고 열감이 있을 때는 무조건 냉찜질. 얼음팩이나 차가운 수건을 무릎에 1015분 정도 대고 하루에 23번 반복하면 붓기 빠지는데 도움이 돼요. 반대로 관절이 굳은 느낌만 있고 통증이 크지 않을 땐 온찜질이 좋아요. 따뜻한 수건이나 찜질팩으로 근육을 풀어주면 움직임이 편해져요. 냉온찜질은 무릎 상태에 따라 다르게 적용해야 해요. 주의해야 할 루틴 실수. 통증 심한 날 루틴 조절 안 하고 평소대로 따라하는 경우 오히려 관절에 더 무리가 가고 다음날 더 아파져서 루틴이 중단되고 아예 포기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오늘만 조절하고 내일부터 다시 원래 루틴으로 돌아가는 걸 원칙으로 잡으면 몸도 쉬는 날이 있다는 걸 기억하면서 스트레스 없이 루틴을 유지할 수 있어요. 포인트는 끊지 않고 있는 것. 100을 못해도 20만 해도 이어지면 성공이에요. 자주 묻는 질문. 아픈데 무조건 움직여야 하나요? 라고 묻는 분들 많아요. 정답은 움직임은 유지하되 통증을 기준으로 줄이면 된다예요. 무릎은 쉬는 것보다 가볍게라도 움직이는 게 더 회복에 유리하고 그 기준은 아프지 않은 범위입니다. 그리고 찜질은 하루에 몇 번이 좋아요라는 질문도 많은데 통증 심할 땐 냉찜질 하루 23번, 통증이 줄어들고 뻣뻣함이 남아있을 땐 온찜질로 전환. 하루 1015분 정도가 적당해요. 무릎 통증이 심한 날에도 루틴은 완전히 멈추는 게 아니라 조절해서 있는 게 핵심. 가만히 누워서 쉬기보단 가볍게 움직이기. 강도 낮추고 횟수 줄이기. 냉찜질과 온찜질 구분해서 사용하기. 심한 날도 작은 루틴으로 흐름을 이어가면 오히려 회복 속도가 빨라져요. 끊지 않고 꾸준히. 그게 관절이 좋아지는 유일한 길이에요. 이제 아픈 날도 어떻게 관리할 수 있는지 알게 되셨죠? 이걸 알면 무릎 건강은 진짜 평생 루틴으로 갈 수 있어요. 그리고 다음 편에서는 무릎 관리 루틴을 오래 유지하려면 어떻게 동기부여를 계속 가져갈 수 있는지, 마음 관리와 심리적 루틴 전략을 알려드릴게요. 마음이 흔들리면 몸도 흔들리니까 루틴을 끝까지 가게 만드는 방법이 궁금하시면 다음 편도 꼭 챙겨보세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두시면 건강의 여신이 바로 도와드립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무릎 루틴 오래 유지하는 법, 작심 3일 탈출 심리 전략. 무릎 통증이 심한 날에도 루틴을 조절해서 이어가는 방법까지 배웠다면 이제 진짜 중요한 건 이 루틴을 얼마나 오래 지속할 수 있느냐예요. 많은 분들이 운동도 식단도 처음엔 잘 따라가다가 시간이 지나면 슬슬 지치고 어느 순간 멈춰버리죠. 그래서 오늘은 무릎 루틴을 작심 3일로 끝내지 않고 꾸준히 이어가는 심리 전략. 실제로 효과 본 사람들의 동기부여 유지법까지 전부 알려드릴게요. 실패하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패턴. 첫 번째는 목표를 너무 크게 잡는 거예요. 하루에 만보 걷기, 한 번에 식단 전체 바꾸기. 무릎이 버티지 못하고 마음도 버티지 못하면서 결국 포기하게 되죠. 두 번째는 비교예요. 저 사람은 벌써 계단 올라가네, 나는 아직도 아픈데. 이런 비교는 의욕을 꺾는 가장 빠른 지름길이에요. 무릎 관리에는 경쟁이 없고 오직 나와의 비교만 남아요. 세 번째는 결과만 보고 조급해지는 거예요. 왜 아직도 아프지, 왜 아직도 못 걷지 하면서 조금씩 나아지는 걸 못 보고 스스로 무너져요.
이런 패턴을 끊지 않으면 어떤 루틴도 오래 못 갑니다. 성공한 사람들의 동기부여 전략. 성공한 분들은 작은 성공을 계속 기록했어요. 오늘 5분 스트레칭 성공, 오늘 진통제 안 먹음, 오늘 계단 올라감. 이런 아주 사소한 것도 기록하고 체크했어요. 그리고 스스로를 칭찬했어요. 잘했어, 오늘도 해냈어. 이 한마디가 루틴을 더 이어가게 만들었고, 누가 보든 안 보든 자신이 자기의 코치가 되는 느낌으로 했어요. 또 대부분은 혼자 하지 않았어요. 가족이나 지인 혹은 유튜브 영상 같이 따라하면서 누군가와 함께 한다는 심리적 연결감을 만들었고, 그게 혼자 할 때보다 훨씬 더 지속력을 만들어줬어요. 루틴 지속을 위한 심리 기술 3가지. 첫 번째는 의식화 루틴 만들기. 정해진 시간에 같은 장소에서 같은 행동을 반복하면 뇌는 자동으로 익숙해져요. 예를 들어 아침 일어나자마자 스트레칭, 점심 후 무조건 일어나서 걷기, 저녁 TV 보기 전에 다리 마사지. 이렇게 루틴을 특정한 상황과 연결하면 습관이 돼요. 생각하지 않아도 몸이 움직이는 구조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두 번째는 기록하기 습관화. 달력이나 수첩 아니면 스마트폰 메모장에 오늘 뭐 했는지 짧게 적기만 해도 충분해요.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쯤 와 나 이번 주에도 했다는 감정을 느끼는 게 정말 중요해요. 작은 성취가 큰 의지를 만듭니다. 세 번째는 보상 주기. 일주일 동안 루틴 지켰다면 좋아하는 음식 한 끼. 한 달 동안 빠지지 않았으면 간단한 선물. 보상이 있어야 반복이 생기고 루틴은 유지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계속 하다가도 며칠 빠지면 다시 하기 너무 싫어요. 이거 당연해요. 누구나 그래요. 포인트는 빠졌다고 끝이 아니다는 걸 기억하는 거예요. 루틴은 끊어지면 다시 이어붙이면 돼요. 3일 쉬었다고 실패가 아니라 4일째 다시 시작하면 성공이에요. 동기부여가 자꾸 꺼져요라고 하시는 분들. 루틴은 동기로 시작하지만 습관으로 유지돼요. 처음엔 하고 싶어서 하지만 나중엔 안 하면 허전해지는 구조가 되어야 진짜 루틴이에요. 오늘 정리. 무리한 목표 말고 작은 루틴부터. 남과 비교하지 말고 나만의 기록 만들기. 습관을 장소나 시간에 연결하기. 일주일에 한 번 나를 칭찬하기. 중간에 쉬어도 다시 붙이면 성공. 꾸준함은 재능이 아니고 전략이에요. 무릎 건강도 마찬가지예요. 제대로 알고 꾸준히만 하면 누구나 좋아질 수 있어요. 이제 마음까지 준비되셨다면 다음 단계는 무릎을 더 튼튼하게 만드는 근력 강화 루틴이에요. 지금까지는 통증 줄이기와 루틴 유지였다면 이제는 진짜 튼튼한 무릎을 만드는 운동을 시작해야 할 때예요. 다음 편에서는 무릎에 무리 없이 할 수 있는 근력 강화 운동 루틴, 딱 따라만 하면 되는 구조로 알려드릴 테니까 다음 편도 꼭 함께 해주세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두시면 건강의 여신이 계속 함께합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